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뇌과학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9살과 10살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하던 중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괴한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의 뇌 스캔 모니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측정된 아이들의 전두엽 기능이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고 심각한 전두엽 뇌 손상을 입은 성인 중증 환자의 뇌파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실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의 머리에는 작은 흉터 하나 없었습니다. 뇌염이나 유전적인 뇌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겉보기엔 너무나 멀쩡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뇌를 눈에 보이지 않게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고등사고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유일한 원인은 단 하나, 바로 부모의 가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10년째 통장 잔고가 제자리인 이유는 남들보다 재테크 공부를 덜 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로 악착같이 일하고 아껴야만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최신 신경과학이 현미경과 MRI를 통해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도덕적 상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텅 비어있는 진짜 이유는 지식이나 노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뇌의 구조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모든 합리적 판단을 거부하도록 이른바 가난의 회로로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눈을 뜨고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는 그 순간부터 뇌는 끊임임 없이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결정만을 내리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시중의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뜬구름 잡는 위로나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뇌파 수치와 호르몬으로 증명된 차갑고 잔인한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이 기저에 깔린 뇌의 신경망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을 더 뼈 빠지게 투잡을 뛰며 일한다 해도 계좌의 숫자는 결코 단 1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제시되는 뇌 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해 망가진 뇌의 특정 부위를 물리적으로 뜯어 고치는 단 하나의 행동 강령을 실행한다면 굳게 닫혀있던 부의 통로가 어떻게 무서운 속도로 뚫리는지 정확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난이라는 놈이 인간의 뇌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증명한 소름 돋는 실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샌딜 멀라이너선 교수와 연구진은 인간의 지능이 돈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도의 광활한 사탕수수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관찰 대상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이 농부들의 삶에는 아주 독특한 경제적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수확기에만 목돈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즉, 수확 직전에는 돈이 다 떨어져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지만 수확이 끝난 직후에는 주머니가 두둑해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됩니다. 연구진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동일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돈에 쪼들리며 가난할 때 한 번, 그리고 돈이 넉넉해졌을 때 한 번, 총 2번에 걸쳐 지능지수, 즉 IQ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경제학계와 뇌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전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람의 뇌를 테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와 끼니를 걱정하던 수학 직전의 농부들은 수학 직후 돈이 많을 때보다 IQ가 무려 13포인트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IQ 13포인트 하락.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능 손실인지 체감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IQ 13포인트 하락은 알코올 중독자가 소주를 벽나발로 불어 만취한 상태이거나 온종일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뇌가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와 정확히 동일한 수준의 인지적 결함입니다. 우리는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갈 때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가난이 주는 압박감은 단순한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업무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가난이라는 결핍은 인간의 뇌에서 이른바 인지 대역폭 자체를 증발시켜버립니다. 사람의 뇌를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라도 백그라운드에 다음 달 카드값 결제, 오르는 전세 대출이자, 노후 걱정이라는 무겁고 치명적인 애플리케이션이 24시간 내내 종료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는 순식간에 방전되고 정작 중요한 앱을 실행하려고 터치하면 화면이 버벅거리며 다운되어 버릴 것입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뇌의 연산 자원을 부당하게 독점합니다. 내일 당장 막아야 할 카드값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지적 여유를 완전히 빼앗깁니다. 눈앞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10년 뒤의 복리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엄청난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은 이러한 경제적 결핍이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느리게 하는 것을 넘어 하드웨어, 즉 인간의 뇌 구조 자체를 물리적으로 기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최신 의료기기인 MRI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경제적 압박을 받는 뇌는 공포와 불안, 위협을 감지하는 원초적 부위인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최고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의 회백질 부피는 심각하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성이 본능에 완전히 잡아먹힌 상태. 뇌가 이성적 판단을 멈추고 원시시대의 짐승처럼 생존 모드에 돌입한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극단적인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전전두엽이 마비되고 편도체가 지배하는 뇌는 일생일대의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도 이를 기회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변화와 투자를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간주하고 무조건 리스크를 피하는 데에만 혈안이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주식을 집어던지며 손실을 확정짓고 엉뚱하게도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당장 뇌에 도파민을 꽂아주는 배달음식이나 쓸데없는 명품 소비로 빚을 늘리는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의 통장이 비어 있어서 가난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 짓눌린 편도체가 전전두엽의 전원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을 유발하는 파멸적인 결정만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끔찍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편도체가 비대해지고 전전두엽이 망가져 가난의 회로로 굳어버린 뇌는 평생 가난이라는 전염병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기 철저하게 망가져 내리던 자신의 뇌를 스스로 메스 없이 수술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와 명예를 거머쥔 한 남자의 기적 같은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교수인 제임스 도티입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저명한 뇌과학자이자 수백만 달러의 부를 일군 자산가이며 달라이 라마와 함께 뇌의 이타주의를 연구하는 지성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앞서 UC 버클리 연구진이 경악했던 가난으로 인해 전두엽이 손상된 아이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가족 전체가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구호물품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캘리포니아의 극빈층이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가 물건을 부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환경 속에서 어린 소년의 뇌는 24시간 내내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도티의 뇌 속 편도체는 언제나 터질 듯이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었고, 그의 삶에는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계획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소년의 앞날은 소년원에 가거나 길거리의 마약 중독 노숙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2살이 되던 여름,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동네 구석의 허름한 마술가게에 들어간 순간 그의 뇌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마술용품을 구경하다가 루스라는 이름의 나이든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눈속임용 동전 마술 대신 소년의 두개골 안에 갇혀 폭주하고 있던 뇌의 운전대를 쥐는 방법, 즉 진짜 마술을 6주에 걸쳐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루스가 가르쳐준 기술은 당시에는 영적인 명상처럼 보였지만 현대 신경과학의 잣대로 보면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완벽하고 치밀한 신경망 재배선 훈련법이었습니다. 뇌 가소성이란 인간의 뇌가 컴퓨터에 고정된 하드웨어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주느냐에 따라 신경망의 구조와 시냅스의 두께를 찰흙처럼 물리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입니다. 빈민가의 문제아였던 제임스 도티는 매일 밤 루스가 알려준 4단계의 루틴을 방구석에서 미친 듯이 반복했습니다. 첫째, 몸의 긴장 풀기. 둘째, 날뛰는 마음 길들이기. 셋째, 마음 열기. 넷째, 자신의 의도 명확하게 하기.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극도로 긴장된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내리고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폭주하던 편도체를 생물학적으로 진정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편도체의 공포가 가라앉자 쪼그라들어 있던 이성의 뇌, 전전두엽으로 다시 신선한 혈류가 공급되며 논리적 사고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마지막 넷째 단계. 도티는 매일 밤 최고급 병원의 수술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활약하며 거대한 불을 축적하는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머릿속 시냅스에 칼로 새기듯 상상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상상은 뇌에게 있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생존 임무로 프로그래밍됩니다. 도티의 뇌는 가난이라는 무거운 백그라운드 앱을 강제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낭비되던 인지 대역폭을 100% 끌어모아 학교 공부와 의과대학 진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뇌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바뀌자 그의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자 그를 울감매던 빈민가의 환경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두엽이 손상되어 가던 12살의 극빈층 소년은 수십 년 뒤 세계 최고의 스탠퍼드 신경외과 교수이자 억만장자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뼈를 때리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제임스 도티처럼 뇌를 뜯어고치지 못하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펴고 올해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휘갈겼습니다. 유튜브에서 뜨거운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가슴이 웅장해져 내일부터 당장 갓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원래의 나태하고 찌들었던 일상으로 완벽하게 회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뇌에 입력된 의도가 썩은 동아줄처럼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어 편하게 살고 싶다 라는 두루뭉술하고 감정적인 소망은
당신의 뇌 한가운데 있는 망상 활성계를 1mm도 자극하지 못합니다. 망상 활성계는 뇌의 강력한 정보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매일 쏟아지는 수억 개의 정보 중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전두엽에 올려보냅니다. 의도가 흐릿하면 대기하고 있던 편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낚아채고 부자는 무슨 부자야? 당장 내일 모레 빠져나갈 카드값부터 걱정해. 라며 두려움의 시그널을 온몸에 퍼붓습니다. 당신에게 기생하는 가난의 질병을 완전히 도려내고 10년째 제자리인 통장의 앞자리를 바꾸고 싶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장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 쓸데없는 남의 걱정을 모두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구체적인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신경학적 수술을 스스로 집도해야 합니다. 제임스 도티가 마술 가게에서 배웠던 4단계 중의 핵심, 의도의 명확화를 내일 아침 당신의 방구석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펜과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십시오. 심호흡을 5번 깊게 반복하며 하루 종일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게 반복하며 하루 종일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던 돈에 대한 공포, 그 편도체의 박동이 가라앉는 것을 신체적으로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수첩에 뇌의 회백질에 칼집을 내듯 가장 선명하고 차가운 한 문장을 적어 넣으십시오. 나는 언제까지 얼마의 자산을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세상에 제공하여 반드시 내 통장에 꽂아 넣을 것이다. 이 문장을 속으로 우물거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산을 현찰로 손에 쥐었을 때의 묵직한 촉감,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성공을 선언할 때의 찌릿한 목소리 떨림,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그 찰나의 심장 박동까지.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오감과 감정기관을 동원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폭발시키십시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선명한 시각화는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맹렬하게 불태웁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간을 목표물로 미친 듯이 돌진하게 만드는 생물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 촉매제이자 엔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와 밤에 잠들기 전 이 이기적인 루틴을 통해 의도를 선명하게 깎아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남의 브이로그나 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습관적으로 소비하던 자극적인 쇼폼 영상 대신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기사나 사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내 눈앞에 스스로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정보 필터인 망상 활성계의 주파수가 가난에서 부의 주파수로 물리적으로 재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우유부단함. 이게 진짜 나한테 통할까? 라는 패배주의적인 의심. 이러다 지금 있는 돈마저 다 날리면 어떡하지? 라는 짐승 같은 공포. 당신을 평생 갉아먹던 이 모든 가난의 찌꺼기들은 선명하게 배려진 단 하나의 문장이 전두엽 한가운데 꽂히는 순간 뇌에 껴있던 안개가 걷히듯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나긴 신경과학의 추적을 함께했습니다. 인도 사탕수수밭 농부들의 13포인트 지능 하락부터 UC 버클리가 확인한 빈곤층 아이들의 손상된 전두엽을 거쳐 극빈층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세계 최고의 스탠퍼드 신경외과 의사로 거듭난 기적 같은 뇌 가소성의 수술 현장까지. 연구가 증명한 결론은 우리의 뼈를 때리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당신의 통장이 10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해서도
당신의 수저가 흙수저여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얄팍한 결핍의 공포에 질려 스스로 인지 대역폭을 차단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웅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히고 폭주하던 편도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텅 비어있던 이성의 뇌 전두엽에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이기적인 당신만의 목표를 서늘하게 속삭이십시오. 물론 오늘 밤 이 루틴을 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동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확실하게 달라져야 하는 것은 외부 은행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두개골 안쪽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신경망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냅스의 재배선이 끝나는 순간 평생 당신의 발목을 잡고 갉아먹던 가난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은 완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고 선명해진 뇌의 회로 위에서 당신이 평생토록 쫓아다니며 구걸하던 부와 기회가 마침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당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굴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차갑고 서늘한 팩트의 세계에서 뇌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더 파괴적인 통찰을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여 당신 무의식의 한계를 완벽하게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뇌의 재배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